안녕하세요. 프란시스입니다. 저희들이 NFT 관련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영상 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 사실 짧은 시간인데 이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봄 날씨가 어떤 날은 바람도 많이 불고 어떤 때는 기온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기상 변화가 심한 것처럼 이 우리들 주변 이 NFT라고 하는 시장도 굉장히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용래 씨가 와서 그 간단하게 NFT 관련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 다시 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네. 그 NFT 관련 그 작업 진행 과정이랄지 아니면 또 어떤 이슈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든지 그런 좀 상황들을 조금 오늘 전해 듣고 싶어요. 네. 저번에 이제 뵙고 네, 또 얼마 동안의 시간? 네. 그 시간 동안 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생각의 변화가 네. 또 이런 것 같기도 했다가 저런 것 같기도 했다가 그래서 NFT만 또 생각하고 있지 또 않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그렇죠. 네, 작업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작업도 결국은 뭐 그죠. NFT로 가는 어떤 과정인 거고 우리가 이 영상 작업 이외에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담론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 NFT 시장에 어떤 나가서 등재할 수 있는 업로드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김용래 씨는 오히려 그 본질적인 작업을 이제까지 그죠? 더 충실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 듣기로 네. 뭐 NFT 시장에 한번 런칭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런칭은 3월에 런칭을 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첫 또 네, 유튜브 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레고 또 뒤숭숭한 그렇죠. 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전시도 보고 또 다른 이런 정보도 보는데 저 뒤에 있는 포스터들 내용을 보시듯이 지금 뭐 전시했다라고 얘기하면 타이틀이 요새 NFT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NFT 관련 전시 또 NFT 관련 뭐 패션 디자인 공모전 사실은 이게 NFT가 실상 이게 교육적으로 이게 아직 정착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김용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런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봐요. 뭐 네. 이게 뭐 어떤 큰 의미, 어떤 의미를 떠나서 저는 어떤 시작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큰 일을 아마 이뤄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혼자 했다기보다는 네, 레코드 뮤지엄이라는 네, 그 팀이면서 사업 공간을 그때 커뮤니티 말씀- 지난번 얘기했던 것 같죠. 제 작업 공간의 사업자명 사업자명. 그래서 네. 네, 업종은 사회 인문 과학 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말 그대로 정말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네. 그런 포지션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있는 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뭐 김용래 씨 작품의 어떤 접근성은 그 조각이라고 하는 회화 분야에서 또 시작이 됐었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북경에서 어떤 오랜 유학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또 다른 어떤 환경에서 그 청년기의 어떤 작업의 어떤 그 고민의 시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되살아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도 같다는 저는 개인적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게 어떤 아카이브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네, 포멀한 어떤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계속 망설여지는 그 시간들이 길었었다면 네.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개념도 그냥 내가 작업하는 어떤 기록을 하고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작업의 결과물을 아카이빙 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포트폴리오라는 자체가 이미 하나의 그 우리가 메타버스에 우리가 등재하듯이 어떤 그런 하나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까지 많은 작가들이 아카이빙을 한다 아니면 포트폴리오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거 내지는 좀 포멀하다라고 보면 지금은 굉장히 그 온라인의 어떤 환경에 맞는 네, 그런 작업의 형태로 변화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작업의 어떤 진도라 그럴까 또 뭐 진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작업 공간이 작업인 음,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간이 작업이고 작업이 공간이다. 보통 건축가 음, 분들은 음. 이제 또 그 건축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잖아요. 네. 가장 오래된 음. 또 과학적이고 계산이고 수학적인 형태의 또 예술이기도 한 건축이 있다면 저는 이제 작업실을 조금 더 활용하고 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저번처럼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네, 그런 공간. 그렇죠. 이제 아까의 그걸 조금 정리해 보면 지금 김용래 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어떠한 조형성의 하나의 어떤 일차원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공간과 시간과 그 안에 어떤 변화되어지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아카이빙하고 또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NFT라든가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우리 아트적인 요소라 그럴까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뭐 그 어떤 기사 하나, 그 다음에 어떤 모션 하나가 이게 작품이듯이 우리가 대체로 이제 우리가 뭐 작가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작품은 어떤 작업이세요? 뭐 어떤 유의 어떤 장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김용래 씨가 얘기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그런 형태의 작업보다는 이미 그런 작업은 이미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모두 포함한 어떤 과정 자체가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레코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작업실의 이름을 많이 지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작가들이 그랬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작업실 뭐 삼원 내지는 뭐 어떤 자기 저는 네임을 몰랐어요.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실 개념보다는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그 우주 공간을 만드는 어떤 레코드 아까 그 김용래 씨가 한 어떤 네이밍한 그런 작업 그죠? 그것도 이제 타이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뭐 이제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작가적인 입장 얘기보다는 레코드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진도 나간 부분 아니면 조금 이렇게 업로드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조금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또 필요한 수익이라던가 이제 또, 절대적이죠. 네, 작업도 작업이지만 생활에 필요한 프리랜서로서 또 일을 해야 하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NFT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그 어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편한 전시 방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시 방식이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전시 특정한 전시 공간 뭐 갤러리면 갤러리 이런 공간을 가야지만이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뭐 때와 장소와 뭐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만들어 구축해 놓은 어떤 하나의 그 상황을 또 다른 상황에다 옮겨 놓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온라인상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NFT에 뭐 등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뭐 런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우리가 지난 통화했을 때 네. 그 런칭했던 과정 얘기도 해보면 좀 재미라기보다는 조금 좀 새로운 흥미도 될 것 네네. 같고 또 이 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경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코드 뮤지엄이라는 레코드 뮤지엄, 네. 상호를 이제 상표를 등록하게 됐고요. 등록한 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건 이제 2019년 고양시 작업실에서 간이 사업자로 출발했고요. 네. 그리고 예술인 등록 패스, 네, 그런 절차 때문에 우연히 방문한 해화에 들렸다가 거기서 우연히 찾게 됐어요. 제 친동생이랑 같이 이 공동 대표로 이 사업자를 지금 운영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조금 동생이랑 이제 초반에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서로 동생은 이제 경영학을 또 경영학과 또 창업학을 이제 전공했는데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이제 학문적 지식이나 배경 혹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있는 돈이죠.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이어졌고 연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듯이 그렇죠. 조금 더 나은 좀 어떤 생활 환경이나 누리고 싶은 어떤 사고 싶은 그런 것들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술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사실은 행복한 지금 방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회의 창이 열렸고 말 그대로 오픈시라는 사이트, 오픈시. 네, 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똑같이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픈시가 하나의 그 NFT 시장의 하나의 중간 큐레이팅하는 쪽 그 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죠? 거기 안에 보면 다양한 이게 중개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 형태죠. NFT 그 시장 안에. 저는 그 제 작품을 업로드하는 네. 것만 연구하는 어떤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를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대행해주는. 네, 그래서 대행이 없이 저희가 직접 등록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더 오래 걸렸고요. 그 지인을 통해서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옆에서 작품을 업로드 시켜 주게 됐죠. 근데 그 친구는 그 작품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네, 친구인데 안 그래도 그 친구도 제 작업 공간에 한번 방문한 다음에
어플을 개발하는 친구예요. 음. 그래서 NFT를 활용해서 또 만들 수 있는 어플 쪽을 또 또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NFT 시장이 사실은 활성화되어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까지는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이 사실은 어떤 그 전문 큐레이터가 없으면 뭐 작품 하나 판매하는 거는 고사하고 전시 하나 하기도 힘들었던 게 지금까지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이 NFT 시장 환경은 내가 유명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든 어떤 작가든 간에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업로드를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까지 다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환경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지금 이 NFT 시장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꼭 예술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NFT 시장에서도 예술가들이 이제는 꼭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어느 뭐 주위에 어느 학교에 어떤 이렇게 뭐 학연지연 혈연에 의한 어떤 인맥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의한 정말 철저하게 실력 대 실력 아니면 또 자기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등재할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팔로워를 개척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 또 MZ 세대가 보면은 그 어떤 자본에 대한 어떤 개념이 뭐 이 블록체인 사업 그 커뮤니티라든가 또 그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 자본에 대한 개념이 기존의 우리 그 오프라인 세대들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술도 똑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르에 대해서 시작해서 중간 과정을 이렇게 와서 보면 사실은 이게 뭐 특별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서 아마 비롯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가 예술가들은 그러한 부류 중에서도 더 아날로그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반사회적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김영래 씨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작가 스스로가 내가 돈도 벌고 작품 생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는 좋은 진입의 어떤 경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오픈시의 작업을 업로드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오픈시를 가입하는 그 절차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오픈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거래되는 가상 혹은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는 그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이것들이 어떻게 전송되고 또 업로드에 필요한 비용이 또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방법 그래서 돈을 입금해서 그 돈을 이더리움 또 다른 메타마스크라는 메타마스크. 어떤 열쇠의 개념이에요. 열쇠. 그게 열쇠 개념이고요. 저는 그렇게 원래 지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뭐 여러 가지 거래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 거래 시장에서 있는 돈이 지갑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주식 계좌가 있고 본인의 어떤 현금 계좌 통장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보통 자기를 그 주식을 판 돈을 현찰화하려면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본인의 통장으로 옮겨서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처럼 메타마스크 오픈시도 똑같은 형태와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근데 그 개념을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도 잘 모르고 네. 가상화폐도 잘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저는 말 그대로 미술에 조금 더 많이 네, 생각했던 시간이 길어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또 좀 오래 걸렸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지금 작가들의 의식이나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환경을 보면 사실은 작가는 이제까지는 작업에만 몰두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나 또 그런 뭐랄까 그 환경들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시대에는 또 특히 지금 아까 MZ 세대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 전 세대들 그 이후 세대들이라고 되겠죠. 그 이후 세대들은 이미 그런 거는 이미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좀 그런 거 어떤 프로세스적인 과정 또 이런 거에 더 익숙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우려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서 아까 지금 뭐 어떤 과정에 업로드해 나가는 과정을 쭉 보면 네. 어떤 한 개인의 작가가 여기까지 다다르기에는 그 많은 어떤 뭐 시간 막연한 시간 투자만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블록체인에 대한 그 가상화폐라든가 가상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그들의 어떤 경제 관념 또 그들이 어떤 유통 그 세계의 어떤 유통 개념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메타버스나 또 이 사이버상에서 어떤 예술의 개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단순하게 봐야 될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네. 보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지금 뭐 어떻게 설명이 되어도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세계까지 진입한다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수반되어진다라고 보고요. 제가 조금 추측건데 아마 지금 이 뭐 NFT 관련 그 어떤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강좌라든가 이런 컨퍼런스들이 이루어지는 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사실 얘기를 들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우리가 뭐 그 우리가 다니엘하고도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오류에 빠지게 돼요. NFT라고 하는 부분과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별개의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NFT와 예술을 같이 중첩해서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얘기도 좀 중원부원도 많고 좀 개념 설명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는 NFT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필요하고 또 거기 NFT 시장에 진입한 예술의 어떤 개념 또 거기에 예술가들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차근차근 또 앞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가 여기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또 서울에서 우리 김용래 씨가 또 왔으니까 지난번에는 그 NFT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또 NFT의 그 레코드 뮤지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브랜드로서 런칭한 단계까지 얘기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간, 또 어려운 걸음, 또 그동안에 또 많은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이미 진입을 했으니까 다양한 얘기를 해주면 저희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용래 작가가 작업하고 있는 작품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오픈시의 도메인이라고 해야 도메인.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 컬렉션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또 다른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열사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형태적인 거고, 네, 형태적인 그렇게 제가 이제 대비해서 한번 말씀 한번 네. 드려본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의 그 메인 타이틀, 그러니까 이 컬렉션의 타이틀을 몇 가지를 나눠서 두 가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요. 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로고 사진이랑 배너, 그리고 또 작품 이 중간에 홍보되는 이미지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사이즈를 일단 좀 규격을 제가 항상 까먹기 때문에 픽셀 맞추고 하는 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조금 포맷을 맞추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저만의 어떤 픽셀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제가 3cm 곱하기 2cm 그리고 A4 용지라는 어떤 그 제한이 있는 그 왜냐하면 또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사실 사용되지 않는데 또 생산되는 작품들도 사실 처치곤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의. 그래서 일단 그 A4 용지라는 또 나름의 또 규칙을 정해서 최적화된 네, 내 센티미터 작업 환경 안에서 가장 최적화된 네. 그 요소들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A4 사이즈가. 네. 그죠? 네. 센티미터로 그 안에서 이제 그 영역대로 조각을 나눈 다음에 이제 하나의 컬렉션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컬렉션들을 좀 나누고 이것들이 또 하나로 세계관이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또 있을 수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뭐 네. 또 직업적으로 제가 또 다 하고 싶은 마음에 요약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뭐 큰 어떤 개념에 보다 어떤 확장성의 개념을 가는 것보다는 내가 처한 환경 안에서 내가 가장 최적화된 상황이나 작업 환경을 이용해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해 나가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하고 또 재미있는 작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진행하도록 하고 귀하고 또 좋은 얘기해 준 우리 김용래 NFT 아티스트 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